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고양이 학교 1권 수정동굴의 비밀. 김진경 지음, 김재용 그림. 문학동네. 김진경, 서울대 국어교육과와 동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국어교사 생활을 하며 시인이자 소설가로 이름을 알렸다. 1985년 교육개혁을 부르짖은 민중교육지 사건으로 해직과 옥고를 치렀다. 한국 최초의 판타지 연작 동화인 고양이 학교 시리즈는 프랑스, 중국, 일본, 대만, 폴란드 등에 수출되었으며 프랑스 독자가 뽑은 아동 청소년 문학상인 앵꼬립디블상을 받았다. 그 밖에도 시집 갈문리의 아이들, 슬픔의 힘, 소설 그림자 전쟁 시리즈, 1위, 청소년 소설 우리들의 아름다운 나라, 굿바이 미스터 하필, 동화 거울 옷을 입은 아이들, 종이 옷을 입은 사람, 개구리 삼촌 등 다양한 책을 썼다. 수업 시간에 장난치지 않는 학생은 혼날 줄 알아라. 고양이들이 펼치는 짜릿한 모험과 신비한 마법의 세계.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장난쳐야 칭찬받는 고양이 학교. 마법도 가르쳐주고 역사도 가르쳐주는 고양이 학교의 신입생이 된 버드리는 러브레터와 메사니와 더불어 수정고양이 반의 삼총사가 된다. 수정고양이 반에선 어둠의 신을 무찌를 마법과 수천 년 동안 비밀에 붙여진 수정동굴의 역사를 배운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고양이 눈에만 보이는 수정동굴은 일체 접근이 금지된 무시무시한 공간이자 신비의 공간이다. 여러분,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길러본 적 있어요?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한 식구 같아지죠. 그래서 우편함에 식구들의 이름과 함께 개나 고양이 이름을 써놓은 적도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고양이가 정말 내 동생이 됐어. 이름을 써놓으면 가슴이 뿌듯하죠. 그래서 빙긋이 웃기도 했을 거예요. 물론 개나 고양이 앞으로 편지가 오진 않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야옹이나 멍멍이에게 편지가 온다면 어떨까요? 사람이 보낸 거 말고요. 다른 고양이나 멍멍이가 쓴 편지 말이에요. 이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이 세상은 신비한 마법의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야옹이가 기타 치며 노래하고 요술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법을 부리는 신기한 세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민준이네 집에서 말이에요. 고양이 모리에게 편지가 왔어요. 뚜벅뚜벅 발소리가 들립니다.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게 어른의 발소리예요. 아, 민준이 아빠로군요.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메고 있어요. 일요일이어서 등산이라도 갔다 오는 모양입니다. 응? 민준이 아빠는 대문을 들어서다가 우편함 앞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양철로 만든 하얀 우편함에 삐뚤빼뚤 쓴 글씨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들여다보니 식구들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나영이, 민준이, 그리고 모리. 민준이 아빠는 빙긋이 웃었습니다. 모리는 민준이네 집에 사는 고양이거든요. 글씨가 좀 삐뚤빼뚤한 게 민준이가 쓴 게 틀림없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아빠가 마당에 있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왜요? 우편함 좀 봐. 그래도 민준이가 모리에게 정을 붙여서 다행이야. 이러다 보면 버드리를 잊을 수도 있겠지? 버드리가 누구냐고요? 버드리는 며칠 전에 집을 나간 늙은 고양이입니다. 모리와 함께 민준이네 집에 살았었죠. 원래는 도둑고양이였는데 민준이의 누나인 나영이가 태어나기 전에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대요. 들어올 때도 꽤 큰 고양이였다니까 아마 15살도 더 먹었을 겁니다. 버드리가 가출한 후
민준이는 마음이 몹시 상했었습니다. 민준이 아빠는 버들이가 조용한 곳에서 죽기 위해 가출했다고 짐작할 뿐이었죠. 고양이들은 죽을 때가 되면 사람들 곁을 떠나려 하거든요. 버들이는 가출하기 며칠 전부터 아예 손길이 닿지 않는 창고의 짐더미 위에서 끼니를 걸은 채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글쎄요, 민준이가 버들이를 쉽게 잊어버리긴 어려울걸요. 민준이 엄마가 미심쩍은 듯 말했습니다. 왜? 집에 민준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버들이한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더구나 비가 내리는 날엔 낮에도 집안이 어두컴컴하잖아요. 수도관이 낡아서 화장실 물을 내리면 우웅하고 소리까지 나고 그래서 가끔 헛것을 보기도 하나 봐요. 헛것이라니? 아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버들이가 집을 나가기 전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이라 애들이 걱정되어서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민준이가 버들이를 집안에 들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을 냈더니 민준이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마루로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떨었나 봐요. 그런데 버들이가 문틈으로 들어와 씩씩거리며 털을 곤두세우니까 사라졌대요. 아무래도 모리가 버들이를 대신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래? 민준이 아빠는 걱정이 되는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민준이는 줄곧 버들이와 놀면서 자랐죠. 아빠 엄마는 모두 회사에 다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민준이를 반겨주는 건 버들이뿐이었죠. 나영이는 6학년이어서 늦게 돌아왔거든요.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어두컴컴한 집에서 정말 의지할 때라곤 버들이밖에 없었어요. 모리가 있긴 하지만 모리란 놈은 집에 잘 붙어있질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얌체에다 말썽꾸러기죠. 저 필요할 때만 와서 알랑거립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만져주려 해도 도망가 버리기 일쑤죠. 또 동네 도둑고양이들을 몰고 다니면서 쓰레기 봉지를 죄 뜯어놓곤 합니다.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엄마에게 따지러 오는 일도 있었어요.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깡패처럼 생긴 도둑고양이들을 집까지 데려오기도 합니다. 모리에게 모리야, 잘 있니? 내가 갑자기 없어져서 놀랐지? 민준이와 나영이도 놀랐을 거야. 모리 너가 민준이네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이 생각나는구나. 그땐 젖을 갔던 아기 고양이였지. 엊그제일 같은데 너도 이젠 제법 의젓한 어른 고양이가 되었겠구나. 나 없어도 잘하리라 믿어. 나는 그날 밤 우체통 고양이를 따라 학교에 왔단다. 무슨 학교냐고? 그야 물론 고양이 학교지.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고양이들은 15살이 되면 사람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게 되어 있단다. 그때부터 고양이들끼리 사는 거야. 집을 떠난 고양이들은 가장 먼저 고양이 학교에 입학한단다. 고양이 학교에서는 고양이들끼리 사는데 필요한 걸 가르쳐주지. 나는 이제 막 글을 깨쳤단다. 그래서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빨리 깨친 셈이지. 나영이와 민준이가 버린 공책을 보고 조금 배워두었거든. 곧 수업이 시작되어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를 못하겠구나. 사실 이런 편지 못 보내게 되어 있어. 몰래 보내는 거야. 러브레터라고 우체국에서 살다 온 고양이가 내 단짝이거든. 재미난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은 다이가 벅차다. 곧 또 편지 보낼게. 야옹. 버들이가? 그림자 고양이. 아까 그 신음소리는 뭐죠? 마침내 러브레터가 입을 열었어요. 버들이와 매산이도 귀를 쫑긋 세우고 털보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알려 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니까. 버들이와 러브레터와 매산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소름 끼치는 신음소리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싶다면 조금은 말해줘도 되겠지.
털보 선생님은 잠시 주저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15살이 넘었다고 해서 고양이들이 모두 학교에 오는 건 아니란다. 그건 너희들도 알지? 네, 그냥 사람들과 함께 살거나 떠돌이 도둑고양이가 되거나 해요. 러브레터가 대답했어요. 대부분은 그렇지. 하지만 그림자 고양이가 되기도 한단다. 그림자 고양이요? 왜? 그림자 고양이를 알고 있니? 아니요. 그냥 언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버들이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언제? 러브레터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민준이네 집에서였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 마루 위로 고양이 그림자 같은 게 휙 지나갔어. 아까 동굴에서 신음소리를 들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어. 물론 그 신음소리처럼 강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버들이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는지 어깨쭉지를 부르르 떨었어요. 그래, 그때 너가 본 게 그림자 고양이인 것 같구나. 사람들에게 버려진 고양이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는 경우도 있단다. 그런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고양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 갈수록 사람들의 나쁜 감정에 의지해서 살게 되지.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고양이를 그림자 고양이라고 한단다. 털보 선생님은 이마를 찌푸리며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아까 그 신음소리도? 러브레터가 말했어요. 그래, 그림자 고양이다. 그림자 고양이들의 왕이지. 우리는 그 고양이를 그냥 블랙캣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블랙캣이 왜 수정동굴에? 버들이의 질문에 털보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지금의 교장 선생님인 양말 고양이가 수정 고양이 반의 담임이었을 때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다. 그림자 고양이들이 학교를 습격했단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때 고양이 학교는 그 수정 동굴에 있었어. 일식이 일어나던 날 수많은 그림자 고양이들이 수정 동굴로 뛰어들었지. 일식이요? 일식이 뭐예요? 메사니가 묻자 러브레터가 그것도 모르냐며 발로 툭 쳤습니다. 메사니는 러브레터를 향해 눈을 부라립니다. 넌 알아? 알지도 못하는 게. 달 그림자가 해를 가리는 거잖아. 이 천재 고양이야. 러브레터가 비아냥거리자 메사니가 다시 러브레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털보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러브레터가 잘 알고 있구나. 달 그림자가 해를 가려 세상이 캄캄해졌을 때였다. 일식이 가까워지면 그림자 고양이들의 힘이 아주 커져 숫자도 많아지거든.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면 수정은 어둠을 누르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고양이 학교의 수많은 학생과 선생이 상처를 입고 목숨을 잃었단다. 고양이 학교가 아주 없어질 판이었지. 버들이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러브레터와 메사니도 동작을 멈추고 털보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았어요. 당시에 교장 선생님도 죽었단다. 다른 반의 선생님들과 학생들도 모두 쓰러졌는데 그때 수정고양이 반의 학생 3명이 담임 선생님인 양말고양이와 함께 끝까지 싸움을 버텼단다. 당시 수정고양이 반은 학생 수가 많았는데 모두 죽고 3명만 남았던 거지. 하지만 그림자 고양이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서 양말고양이와 3명의 학생도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블랙캣과 그림자 고양이들에 맞선 4마리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죠? 메사니가 몸에 잔뜩 힘을 준 채 털보 선생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지. 그런데 그때 해가 달 그림자를 벗어나기 시작했어. 블랙캣은 일식이 끝나기 전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4마리의 고양이들이 끝까지 버티는 바람에 일식이 끝나고 만 거야.
햇살이 수정 동굴 속으로 비쳐들자 수정이 찬란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그림자 고양이들은 그 수정의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갔지. 그리고 그렇게 강했던 블랙캣도 수정빛 속으로 힘을 잃어갔어. 4마리의 고양이는 블랙캣을 잡아서 동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정 기둥들 속에 가두었단다. 털보 선생님은 가슴이 벅찬 듯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메사니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고양이 3마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러브레터가 물었어요.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은 힘겨운 싸움이었다. 3마리의 고양이 중 2마리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었으니까 지금의 교장 선생님과 1명의 학생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학생이 혹시 선생님인가요? 버드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털보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다. 살아남은 학생은 상처가 회복되자 더 많은 공부를 하겠다고 순례 여행을 떠났다고 들었어.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그 후 그의 소식을 아는 고양이는 아무도 없단다. 아마도 교장 선생님처럼 세상의 모든 숲과 강을 떠돌며 공부를 하고 있겠지. 나는 그 고양이가 늘 부럽다. 양말 고양이와 코를 비빈 고양이들이라고 하지. 털보 선생님은 버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버드리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체통 고양이의 말이 머리를 스쳤던 거예요. 모두들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저마다 수정동굴에서 벌어졌다는 전투 장면을 눈앞에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굴 깊은 곳에 갇힌 블랙캣을 생각했죠. 털보 선생님은 말을 이었어요. 그 싸움이 있은 이후 수정고양이 반은 늘 학생을 3명만 뽑아왔어. 그 블랙캣과 끝까지 맞서 싸운 3마리의 학생 고양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말이야. 버드리와 러브레터와 메사니의 마음은 무척 복잡했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참, 갇혀있지만 블랙캣은 아주 위험하다. 절대 너희들끼리 수정동굴에 가선 안 돼. 그리고 수정동굴 이야기는 비밀이다. 수정고양이 반 학생들에게만 하는 특별 수업이니까. 오늘 저녁부터 다른 반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시작된다. 다른 반 고양이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아, 물론 다른 반 고양이들도 그 반 학생들만 하는 특별 수업이 있긴 하지. 그건 또 너희들에게 비밀이다. 털보 선생님은 거듭 부탁한 뒤 창문으로 뛰어올랐어요.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수정 고양이 반 고양이들은 수정 동굴을 들어가 보게 될까요?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